시키면 다 들어와라. 나이 제한 두지 않겠다. 시키면 다 들어와라. 나이 제한 두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지금 초여름 날씨라고 하죠. 30도를 넘겼어요. 이렇게 더울 때는 이제 입시계에는 이런 게 있죠. 입시의 성수기는 더위와 함께 오고 입시 성수기는 추위와 함께 또 다시 온다. 그러니까 더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피크로 더울 때가 언제죠? 여름방학이죠. 그러니까 여름방학의 상경에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은 이제 학원장 교육용으로 찍는 거지만 사실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4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조금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6등급의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경기권의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남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강남대학교는 지금 수원에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위치라든가 이 학교가 어떤 점이 좋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모집 요강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남대 로고 귀엽네요. 이제 컨텐츠 보시면 지금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에서 주요 변경사항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맨 앞에 페이지에 놓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2020학년도 모집 단위 및 입학 정원에 대해서 이제 정원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학과별 분석도 해드릴 거고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 그다음에 2020학년도 전형 일정 및 유의사항. 이건 사실 전형 일정은 거의 다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유의사항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톨릭대학교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에 이제 강남대학교의 전형에 대한 분석은요. 지금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 전형이 있어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밑에서 분석해 드릴 거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이 있고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이건 이제 국가기여, 그러니까 뭐 사회기여자 전형이랑 이제 같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농어촌 학생 전형 따로 있습니다. 만학도 전형, 특성화고 고교 졸업자 전형, 자 이거는 재직자 아니죠? 그 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인 대상 전형을 따로 나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전형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사회 배려자로 하는 전형에 비해서 오히려 T1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활에서는 학사제도나 장애인 학생 지원, 기숙사, ROTC, 교통편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참고로 저는 이제 장애 학생에게 이 학교 굉장히 좋다고 추천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통편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강남대학교 역에 내리면 바로 강남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수원이고 뭐 경기도로서의 어떤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이 대학의 어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상당히 괜찮고 최근에 논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강남대는 최저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나는 최저를 잘 맞출 자신이 정말 없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보러 가는 게 너무 싫고 빨리 그냥 해결을 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에게 좀 적합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총 인원수를 166명 선발하고요. 서류 면접 전형에서는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평가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생부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면접이 있다는 얘기가 없죠.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 면접 전형과 학생부 전형은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 서류 면접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전형이라든가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라든가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든가 전부 다 학생부 전형의 틀을 따른다. 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있네요. 대신에 면접은 지금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서류 면접 전형에서만 면접이 있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2020학년도에서 강남대학교가 되게 많이 변동을 이뤄냈는데 그 변동의 유의미한 점을 제가 짚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이제 왜 이렇게 짰는가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입결이 변할 것이고 수시 등급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만학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40명,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22명, 장애인 대상 전형 29명, 그러니까 장애인만의 29명에 배정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전형은 지금 면접이 있으니까 이 점도 지금 어느 전형과 비슷하다? 서류 면접 전형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는 이렇게 학과들이 있는데 지금 유니버설 비주얼 디자인 전공이 되게 인기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이 전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 요약.
사실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지원 가능하다, 하이픈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세모는 그 일반 고중 특성화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졸업자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쓸 수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학교에 해당하는지 체크한 다음에 쭉 보시면서 되는 쪽, 안 되는 쪽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기재 최소 학기가 3개 학기 이상, 여긴 4개 학기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제한 없는 쪽은 이제 생기부가 크게 다뤄지지 않는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 졸업 연도는 지금 전부 없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언제 졸업을 했던 간에 사실 다 지원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 학교의 차이는 확실하게 확인해줘야 된다. 이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강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전형이 명칭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꾸면서 아예 면접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과 전형의 입결을 높이겠다라는 입학처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배수로 면접을 볼 때와 그냥 교과로만 할 때는 교과 전형의 그 배수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보통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교과 전형 4배수 해서 면접을 봤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과 전형을 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신이 좀 된다는 거고, 내신이 좀 되는 학생이 이 강남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여기를 안정포트로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정포트를 여기 쓰고 학종으로 더 높은 대학을 써서 학종으로 이제 합격이 되면 여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4배수가 다 끝번호까지 돌고도 자리가 남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교과 100으로 하고 전체 다 예비번호 준 다음에 쭉 빼겠다는 거죠. 중요한 분석입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국수, 영사, 자연계의 경우는 국수, 영과, 교과 중 상위 12과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교과 내 이수한 전 과목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계산의 복잡함을 없애고 최대한 모든 교과를 다 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하려는 게 입학처의 목적이고, 면접을 없앤 것은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을 본 학생들까지만 예비번호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면접을 없애면 전체 모든 인원에게 예비번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00%까지 다 충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면접 전형, 학생부 전형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볼 건데, 발전 가능성이 지금 여기 30%로 돼 있고 여기 25%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은 25%, 학생부 전형은 45%. 독특하죠. 인성 이렇게 많이 보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자소서를 안 쓰는 전형에서는 오히려 학생부에 평가된 인성을 더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업 능력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학점 발휘 평가를 하는데 이 서류 내에서는 학업 능력을 따로 평가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내신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학업 능력의 평가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개로 평가 기준을 놓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서류 면접 전형은 면접 평가가 수능 후고요. 학생부 전형은 아예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바로 결과가 나와버리는 그런 케이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면접을 두면 이 학교를 좀 애매하게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보고 수능을 이 학교 갈 거보다 더 잘 봤다 라고 하면 이 학교에 면접에 안 가는 방식으로 그 수시 납치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형을 해버리면은 수시 납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입학처가 감안했겠죠. 근데 좀 걱정이네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도대로 학생들이 지원해줄지가 좀 걱정입니다. 서류 면접 전형의 추천 유형 학생은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기초 학업 역량을 이미 갖춘 것으로 내신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 그러니까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이런 걸 원한다. 장학 혜택이 있고 이쪽은 학생부 전형은 면접도 없고 자소서도 없고 추가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그냥 생기부를 제출하고 끝. 독특한 전형이네요. 올해는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형과 복수 지원 가능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짚어보시면 지금 6회 범위 내에서 여기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별로 한 개 학부의 과에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서류 면접 전형에 있는 사회복지학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학생부 전형에 있는 사회복지학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학생부 교과에 있는 사회복지학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초등특수교육과로 쓰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면접 전형의 같은 전형이죠. 지금 같은 전형에 있는 다른 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이 다르고 과도 달라도 되고 대신에 같은 전형 내에서는 한 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네, 그래서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졸업 연도 제한이 원래 있었는데 원래 수생까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폐지해서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으면 다 들어와라. 나이 제한 두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의 경우 예전에는 전교육자였는데 지금은 전교육과정이 아니어도 그냥 특성화 고교에서 졸업을 한다면 이 전형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아, 융합창의제 전형 폐지됐네요. 이거 나름 꿀 전형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가톨릭 때 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원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지를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으며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다 안 되고요.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면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그런지 있다 밑에서 한번 볼게요. 블라인드 면접평가. 요새 다들 블라인드 면접평가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복을 입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교복 자체를 입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뭐 입고 가야 돼요? 교복과 비슷한 정장을 입으라고 합니다. 저는 완전히 막 그 정장한 느낌 아니어도 셔츠는 반드시 입어야 되고요. 셔츠에다가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터 같은 경우로 이렇게 코디를 하는 경우도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접을 하다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1차 구두 경고 후 반복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매뉴얼을 짠 학교는 많지 않은데 이것도 지금 어떤 치매라든가 그런 노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니까 뭐 노인 의료와 노인 복지에 대한 그런 수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복지융합인재학부도 역시 사복이 센 그 강남대학교에서 또 새로운 접근을 한 건데 이 안에 있는 그 유니버설 비주얼 디자인 전공이 많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뭘 배우는 건지. 지금 보시면 미술문화복지 전공, 스포츠복지 전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이제 복지융합인재학부의 인원수를 좀 나눠놓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비주얼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거 다 하겠다. 사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건설학부의 경우에는 부동산학 전공, 도시건축융합공학 전공이 포함이 되고요. 이 학부는 이제 5년제의 뭐 건축사가 나오는 그런 전형은 아니고 4년제이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지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명하게 유아교육과죠. 유아교육과가 유명하고 그 서브학과들로 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관련 학과에서 가장 센 건 유아교육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